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나라, 중국. 중국에서는 온갖 짝퉁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짝퉁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죠. 더 화가 나는 건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이런 만행을 눈 감아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업들 역시 이 만행의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이런 뻔뻔한 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자기네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돌려받는 중이라는 사이다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수많은 기업들과 브랜드들이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중국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릴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를 카피한 짝퉁 브랜드가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중국의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 커피, 중국판 스타벅스라 불리며 2017년 10월에 만들어진 기업이 2년 만에 3,000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나 잘 나가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스타벅스도 잡겠다는 기대까지 받아왔는데요. 2019년 나스닥 상장으로 화제가 되며 세계적으로 수조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계 부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기세가 팍 꺾여버렸습니다. 당연히 해외 진출도 무산되었죠. 그러나 루이싱커피는 부정을 저지른 창업자들을 회장 측에서 물러나게 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애국 마케팅을 펼치는 등 발빠른 위기 대처로 살아남았습니다. 덕분에 여전히 중국 전역에 1만 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중국 넘버원 브랜드로 남아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시 해외 진출에 도전, 지금까지 19개의 해외 점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 확장을 준비하던 루이싱커피는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직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미 루이싱커피가 팔리는 중이라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태국에서 루이싱커피를 마셨다는 SNS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태국에는 루이싱커피가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태국에는 정말 루이싱커피가 있었습니다. 태국 루이싱커피는 브랜드명도 똑같이 루이싱커피라고 되어 있고 로고마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똑같이 흰색 배경 가운데 파란색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심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데요. 중국 루이싱커피는 오른쪽으로, 태국 루이싱커피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따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국 루이싱커피는 태국 왕립 오시발이라는 기업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오시발 그룹은 재생에너지, 부동산, 요식업, 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태국의 대기업입니다. 그들은 2018년부터 루이싱커피를 운영해왔으며 무려 200개 정도 되는 상표를 등록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완전 똑같이 따라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미 태국 시장을 빼앗겼다는 현실에 분노한 중국 루이싱커피는 오시발 그룹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원조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며 중국 루이싱커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심에서는 태국 법원이 중국 루이싱커피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태국 루이싱커피에게 상표권 등록 말소와 동시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태국 루이싱커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에서도 당연히 중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태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준 건 태국 루이싱커피였습니다. 태국 루이싱커피가 훨씬 먼저 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는 게 패소의 원인이었는데요. 태국도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쪽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중국 짝퉁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던 수법이었는데요. 이걸 자신들이 역으로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우리 한국에게 해온 짓을 제대로 거우치로 당하는 사건이다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쭉 내려가는 시원한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인기를 얻자 한층 더 진화된 짝퉁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동안은 한국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팔아왔다면 이번에는 아예 자기들이 한국 브랜드인 척하는 황당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연애 우품, 모무소, 너 귀엽다. 브랜드명부터 한글로 지어두고 팔고 있는 제품들도 온통 한국 짝퉁 제품. 한국에서 파는 것도 아닌데 가게 곳곳에 굳이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붙여두고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가게를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정성은 빠져있는데요. 바로 번역기로 돌린 어색한 한국말.
마사지 따라 적당한 때까지 네 몸 가죽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네 몸 가죽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네 몸 가죽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할 거면 제대로 한국어 번역을 의뢰라도 하지. 한국 사람이나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어색하다는 거 눈치챌 수 없으니 그냥 번역기만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한국 기업들보다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팔고 있는 이 모습, 딱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 중에는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한국의 건물을 사서 회사 수소를 한국으로만 해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해놓고 한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있기도 한데요. 이건 진짜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이렇게 하다가 코트라와 해당 나라 세관에 걸려 상품을 압수당하고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제재가 걸린 곳이 다름 아닌 태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버젓이 짝퉁 한국 브랜드를 운영하던 곳에서 자기들도 짝퉁 브랜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세대로 거의 치료를 받게 되었죠. 현재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기업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2023년 가장 가치 있는 중국 100대 브랜드 중 73개 브랜드가 태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으나 이 중 절반이 정당한 상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변호사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던 외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성공의 함정 중 하나인 모방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로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다른 해외 기업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충격적인 중국 짝퉁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국인이 자신의 지인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 해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건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외국인 친구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이 중국 남자는 한국인인 척 친구에게 접근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진짜 한국인인 글쓴이에게 딱 걸리니 갑자기 자기 가족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가 겪은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클럽에 갔다가 한국인을 만났다며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썰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가짜 한국인이 나타났다. 이 썰 외에도 외국에서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을 만났다라는 썰들이 몇 년 전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내내 피셜이기 바랬는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 한국인을 사칭해 결혼 사기를 친 중국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니 저 썰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다하다 가짜 한국인까지 등장하다니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또 이게 어떤 악영향을 만들어낼지 걱정되는데요. 가짜 한국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